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어차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시골에 빈집을 구하고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어서 그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게 그럼 국가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책적인 얘기인데, 지방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응 기금이 왜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지방마다 인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해서 전국이 좀 균형 발전을 하자 뭐 그런 취지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 정도가 수도권에 산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의 위주겠죠. 52%가 수도권에 다 살고 있으니까 지방은 뭐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갈수록 인구가 줍니다. 노인 세대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방에도 인구가 좀 늘고 안정적으로 젊은 세대들하고 노인분 세대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방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기금이 그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도 뭐 이거 방송을 보고 좀 놀랐는데, 취지는 어쨌든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취지고 2020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좀 어려워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래서 21년 6월에 시행령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 올해 7,500억이 내려갔고 내년부터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쓰는, 그러니까 올린 예산과는 별개로 이제 운영을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저처럼 귀촌 관련 유튜버나 아니면 귀촌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분들이나 좀 의기투합을 해서 잘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 사실 저는 시골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재미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 부산 지역에는 동구, 서구, 영도구. 제가 부산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구는 남구, 서구, 인천은 강화, 옹진. 뭐 강화도 하고 옹진구는 그럴 수 있겠죠. 워낙 섬마을이니까 여기는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평, 연천,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인구가 없대요. 강원도 많습니다. 강원도 12군데. 강원도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이렇습니다. 강원도는 12개 군도 있고 시도 있겠죠. 네, 여기도 인구가 소멸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충청북도는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이렇습니다. 6군데고요. 충청남도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이렇게 9곳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이렇게 10군데고요. 전라남도가 대박이네요. 16군데나 됩니다.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장흥, 함평, 담양,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진도, 해남, 화순. 와, 많다. 일단 부른 김에 한번 다 불러드릴게요. 쭉 가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여기도 16군데네요.
군위,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그렇습니다. 안동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예천은 빠졌네요. 예천은 뭐 이거는 경북 도청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올라가서 인구 유입이 된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남도는 11곳,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11개, 경북 16개, 전라남도 16개, 전북 10개, 충남 9개, 충북 6개, 강원도 12개, 경기, 인천, 대구 2곳, 부산 3곳 해서 89,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진짜 많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라고 하면 그 노인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 곳, 그러면서 출생자가 되게 적은 곳,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다 빠져나간 곳. 물론 뭐 말이 다르지. 어쨌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지자체는 이런 소멸 대응 기금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어떤 방안으로 지방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게 이 특별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7,500억, 내년부터는 1조 원의 예산이 10년 동안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돈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썩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일만 많아지고 또 그 뭐 보고서 써야죠. 그러니까 좀 안 줬으면 싶은데 돈을 막 내려주면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만들어라. 돈 이렇게 줄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를 뭐 올해는 벌써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그 중에 뭐 이런 데까지 돈을 쓰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좀 기사가 났어요.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어디 그 무슨 어시장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겠다 아니면 개축을 하겠다 그랬나? 그 예산이 5억이 잡혔는데 이게 기재부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기재부가 승인을 한 건지 뭐 어느 승인 부서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재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승인이 난 거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시골에 아파트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도청 신도시가 생겨서 30평 아파트인가요? 어쨌든 아파트 분양할 때 보통 처음에 분양가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2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화장실 공사하는데 5억 원이 책정이 돼서 아파트 두 채 값이 화장실 짓는 데 들어가는 거죠. 그 좀 문제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거 벌써 기한해가지고서 다 결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어시장에 화장실 짓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을 깔자 뭐 이런 계획이 또 수립이 됐다고 해요. 물론 뭐 도시니까 모노레일을 깔아서 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두 건 정도가 좀 너무나 생뚱맞은 예산 집행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은 4만 정도 뭐 지금 소멸 대응 지역 같은 경우는 2만 명대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예천도 5만 5천 명에서 5만 7천 명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시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는 동 하나 정도 양 아닐까요? 동. 워낙 아파트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동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방은 군청 있죠.
또 지방 그 지자체 공무원들, 그 뭐라 그래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죠. 막대한 조직입니다. 막대한 조직.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인구는 인구대로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뭐 메가시티가 어쩌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예천도 안동하고 통합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들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돈을 인구 소멸 대응 방안으로 기금을 전국에 매년 1조 원씩 쓰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시골에 빈집 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빈집이 없어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답답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뭐 국가가 좀 나서서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고 제가 예전에 국민청원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청원을 한 것에 대한 뭐 호응도 쫓고 해서 결론은 불발이 났지만 지금 소멸 지역 그 대응 방안 기금도 그냥 유야무야 두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효과는 없고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돈은 내려왔는데 딱히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거 공원이나 하나 지어놓고 뭐 무슨 건물 하나 올려놓고 이러면은 예산을 썼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금방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너무 방대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1조 원이 10년 동안 풀린다면 그 지방에서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면 저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어디다가 쓰면은 인구 유입이 될 거, 어디다가 쓰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거 한다면 다들 말로는 술술 해요. 그러면은 돈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네, 창원, 진해, 마산 합쳤죠? 그래서 그 어디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 이런 식이에요. 순서는 정확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 고등학교였다가 마산 창원 고등학교였다가 뭐 마산 창원 합천 고등학교였다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안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개인 내지는 어떤 공무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신활력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신활력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 각 지자체에서 어떤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어떤 그 지방 군에 어떤 활력을 심어주자라는 취지로 모든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 프로젝트 팀이라는 게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뭐 중요하다고 봐요. 어, 어디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실을 5억 들여 짓는다든지 뭐 모노레일을 깐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빈집 얘기 있잖아요. 빈집 얘기. 빈집이 폐허가 되고 황폐화가 되고 아무도 살려고 안 하고 또 집주인은 세를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은 버스가 잘 안 다녀. 인구가 없으니까. 저희 마을도 2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간답니다. 그리고 시골은 와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도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산후조리원이 뭐야? 산부인과도 없어요. 산부인과도. 근데 또 뭐 애가 1년에 몇 명 낳는다고 산부인과를 하나 만들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지자체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인근 군에 한 3, 4개 정도를 합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하나 짓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버스가 인구가 없으니까는 버스의 운행 숫자를 팍 줄였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시골에는 1,000원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요.
그 타는 사람은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000원 택시, 저는 이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럼 상당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뭐 좀 횟수 제한 없이 좀 많이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살기 불편한 게 사실 교통도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차가 없는 분들은 그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없다는 거. 뭐 공연 문화, 요즘 뭐 코로나 이 모이는 거 해제되고 나서 축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축제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만, 축제를 할 때, 물론 초대 가수도 불러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좀 대대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풀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 관광객은 놀러 왔다가 또 그 지역에서 뭐 음식을 사 먹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은 하되 그 지원된 돈이 오롯이 그 지방에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00원 택시 처음 들어본다고요? 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 저는 전국적인 사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자체별로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1,0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요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횟수 제한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것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도 뭘 알아야 와서 살지. 젊은 층들이 와야 된다, 뭐 출산율 애가 있는 데가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젊은 층들이 시골 와서 못 삽니다. 빈집 그렇게 많아도 못 살아요. 시골 빈집을 수리를 하면 수리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수리비 지원하는 정책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 시골집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시골의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건축물 대장 있는 집 거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주소지만 있고 또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한다면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지금 그 정기적으로 시골의 빈집 실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실태 조사를 해서 국토정보공사로 자료가 주고 국가정보원으로 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나온 거니까 이 기초부터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TF팀을 만들어서 뭐 공무원 끼고 또 부동산 관련 이게 또 공인중개사 분들이 또 틀면은 이것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고 또 시골에 폐허가 돼가는 빈집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 살게 하자라는 취지니까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 뭐 협회장도 좀 불러들이고 또 실사를 다녀야 되겠죠. 실사를 다니려면은 그 동네마다 빈집 실태 조사나 임대를 할 건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좀 확보가 돼야 실태 조사를 다닐 거니까. 그리고 그 뭐 이장 연합회라든지 그 마을의 빈집은 그 동네 이장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빈집이 이게 누구네 집이고 그분들의 연락처가 도시에 나가서 산다 그래도 이장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비워두느니 세를 좀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 근데 이 부분이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문가들도 좀 모시고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 분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뭐 그 지역에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장 뭐 이장 연합회 회장 또 신활력 프로젝트 팀 그 다음에 그 팀 밑으로 해서 그 동네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한번 싹 해가지고
그 빈집에 대해서 뭐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분들이 나가 있으면 그 나가 있는 자녀분 연락해서 텔레마케터도 두고 상담을 해서 이만저만 해서 한데 취지가 이러니 임대나 매매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다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나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한 영상은 그 지역의 유튜버들이 됐던지 군청 홈페이지가 됐던지 그 영상을 찍어서 등재를 하고, 또 새로 올려는 분들은 예천군 홈피가 있습니다. 예천군 홈피에 빈집 임대 관련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영상을, 그 예천군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이 사진을 올리든지 해서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사실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게 불만이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작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인구 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엄한 화장실 개축 공사하는데 5억씩 쓰지 말고 이런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초를 다져놓는 이 작업이 10년 동안 1조를 쏟아붓는다면 충분히 그 안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부동산을 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 걱정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집을 계약하는 이게 정말 적당한 가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정리를 하고 집주인하고 연락하고 자료를 등재를 하고 계약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끔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알선행위가 아니냐라고 해서 공인중개협회에서 태클이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밥그릇 뺏는 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협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 거래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하라 이거죠.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쓰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시장에 화장실 하나 짓는 거 5억을 쓸 게 아니라 실태조사원, 부동산 협회장, 뭐 고문료, 뭐 유튜브 영상 촬영료, 뭐 이런 거 1년에 다 써도 5억 쓸까요? 보통 지자체에서 많게는 100억에서, 아니 적게는 10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이 내려가요. 1조입니다. 1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거죠.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의지가 있어서 인력을 모집을 하면 충분히 인력 모집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구 유입이 목적이라면 인구가 유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빈집 알선 내지 빈집 매매를, 자료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거를 양성화해서 공개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입니다. 군의원이나 그 뭐 군수 이런 분들도 봤을 때 이게 손이 많이 가고 기초 체력을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건물을 하나 올리고 도로를 하나 닦고 뭐 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면 눈에 확 보이는데, 빈집 실태조사 다니고 또 텔레마케터들이 빈집 주인들한테 임대나 매매 의사가 있는지를 만들어서 어떤 자료를 딱 양성화해서 공지를 한다는 게 노력한 만큼 결코 이게 화려한 결과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충분히 그거를 잘한 지역과 못한 지역은 인구 유입 차이는 분명히 많다고 봐요. 광역으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도 두고 또 요양원도 두고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유입이 되겠죠. 또 시골살이 준비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아니면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일할 곳이 있으면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만 살 게 아니라 지방 가서도 내가 일자리가 있고 또 내 살 집을 이렇게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올 사람들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요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나누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대잖아요. 1 이하로 0.89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부부 한 쌍이 애 하나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때쯤이야 모르지만 지금 우리네 자식들이 어른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애를 안 낳았을 때쯤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라고 또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예상 지역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1조 원의 예산이 풀리는데 그거를 좀 잘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신활력 프로젝트 팀이 됐든지 뭐 어떤 이름을 다르게 하든지 간에 공무원분들하고 공인중개사협회장분들하고 이장연합회장분들하고 현장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실태조사원들 뽑고 또 빈집 관련해서 집주인분들한테 멀리 계신 집주인분들한테는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서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텔레마케터도 구하고 또 그 빈집의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걸 수 있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구하고 해서 이 기초 자료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우리 군으로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빈집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또 건물 하나 지어 놓은 것만큼 그렇게 눈에 팍 띄게 티는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미루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자체가 시골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한 뒤에 귀촌하려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까지도 돈이 많이 들지만 리모델링을 한 뒤에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제비뽑기를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빈집을 활용도가 일단 급속하게 떨어져요. 활용도가. 저는 임대를 주겠다고만 하면 그 주겠다고만 하는 자료만 갖고 있어도 그 지역에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방 하나만 수리해서 살면 돼. 아니면 나는 뭐 불 때는 아궁이 방만 고치고 기름 보일러만 넣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 만큼만 수리해서 살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집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시골에 대한 빈집을 맨날 뭐 방치된다,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실태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예산 받은 거에서 월급 주고 구하는 거예요. 월급 주고 채용을 하든지 뭐 단기 근로를 시키든지 해가지고서 실태 조사 싹 하고 집주인 연락처 동장 통해서 싹 받아가지고서 텔레마케터들이 일일이 전화 상담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또 영상팀 해서 영상 찍고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분들 태클 못 걸게 그분들도 고문으로 초빙을 해서 모든 계약 거래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계약서 도장 찍게 해서 그분들 계약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2천짜리 집을 한 2,500에 내놓고 자기네 중간에서 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끼는 거 그렇게 먹으라 그러고 군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집은 그냥 계약서 써주고 계약 수수료만 좀 먹고 써주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이 알차게 쓰여져서 시골의 빈집들에 사람 사는 마을이 저는 자꾸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